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9월 11일 10시 반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살펴볼 책은 쇼펜하우어 행복론과 인생론이란 책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괜찮은 구절 한 세 구절 정도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일요일날 별도로 다른 책을 읽지 못해서 기존에 읽었던 행복론과 인생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 취향의 스타일의 책은 아니에요. 근데 편하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아서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이거예요. 행복한 생활은 아무튼 비생존보다 훨씬 나은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행복한 생활 자체 때문이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은 아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생활이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일단은 딱 직관적으로 내용만 봤을 때 무슨 내용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단축키가 아직도 안 익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행복한 삶이 비생존하는 것보다 좋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봤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일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지금 행복한 삶이 비생존하는 것보다 좋다. 비생존은 결국 죽는 거죠. 죽음보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라는 거는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이거예요.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집착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놓고 봤을 때 비생존보다 좋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끝없이 이제 행복한 생활이 지속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거는 행복한 생활 때문이잖아. 죽음 때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복한 생활이 죽음보다 가치가 더 크고 의미가 더 크다 이거네. 그러니까 행복한 생활은 의미 있네. 훨씬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역순으로 가면 좀 편해지는 건데, 이 얘기는 행복한 생활이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인 거죠. 만약에 행복한 생활이 끝없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행복한 생활 끝없이 지속되기 바라질 않네. 그럼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뭐 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쩌면은 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도 있네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행복한 생활은 죽음보다 좋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 조건부로 행복한 생활이 죽음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죽으란 소리는 안 해요.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일지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 그냥 너가 열심히 살아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뭔가 지혜를 얻고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노력하는 게 맞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게 옳진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게 이제 행복한 삶이 죽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행복을 바라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순서를 약간 비틀어 보니까 좀 좋은 구절처럼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체로 시대를 막론하고 현자들은 같은 말을 해왔고, 어느 시대든 절대 다수를 점하는 우중은 언제나 그에 반대되는 일을 해왔다. 도대체 같은 말은 뭐고 반대되는 일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우중은 언제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현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볼테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어리석고 불량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퀴즈 같은 부분이 있죠. 저는 그 철학 글귀에서 퀴즈 같은 구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철학적으로 잘 표현한 구절들도 좋아해요. 베이컨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베이컨의 구절을 좋아해서 베이컨 구절을 책에 이제 간단하게 인용하기도 했었는데, 제 책에 아무튼 보게 되면 이게 좀 약간 퀴즈 같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게 되면 현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넘겨 집어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현자들은 같은 말을 해왔다. 무슨 말 했을까? 이제 무슨 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중은 반대되는 일을 했고요. 근데 볼테르는 우리를 말했지만 여기는 우중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중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어리석고 불량한 상태로 떠난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중은 어리석고 불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태어났을 때랑 똑같이 있다가 죽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중은 어리석고 불량한 상태로 지속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 이거고, 그러면 현자들은 그 반대되는 얘기를 했겠죠. 어리석고 불량한 상태로 있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우중들은 그에 반대되게 그냥 계속 그대로 있었다 이거죠. 변화라고 했는데 변하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볼테르처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도 어리석고 불량했는데 죽을 때까지 똑같더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구절을 가져온 거는, 재밌게도 이제 학자들은 매번 그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약간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매번 새로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배울 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매번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배운 거를 더 익히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거는 공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돈을 쓰거나 이런 것도 매번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권태가 오잖아요. 권태가 오는데 권태가 안 오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좋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는 뭐 인간에게 그 즐거움을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뭐 한계가 계속 있고 그러는데 공부 같은 거는 발전하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좀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현자들의 말에 저는 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계속 뭐 좀 작은 투자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개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물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자연히 그 본성에 거역할 수 없게 설정해 놓은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네, 개성에 의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다. 특히 정신력의 한계에 따라 고상한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정신력의 한계가 협소하면 그의 행복을 위해 외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평범하고 반쯤은 동물적인 행복과 즐거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네, 약간 운명론적인 얘기죠. 결정론적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인간의 성격이나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타고난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풀어보면은 타고난다. 성격 타고나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행복도, 행복의 범주, 행복의 영역도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성격이 타고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격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후천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성격은 기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질, 이게 좀 애매하게 나왔네요.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기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성격의 그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네, 그래서 좀 예민한 기질이 있는데 예민한 기질도 성격이고, 그 다음에 예민한 기질을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성격이고 아니면은 포용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질을 표현 방법, 네, 기질의 표현 방법이라면은 이 기질은 이제 타고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타고난 것을 애초에 인간은 타고날 때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기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살아가면서 배운다 이거예요. 예. 예민하게 태어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자신의 예민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이제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사회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고, 또 이제 좀 둔하게 태어난 친구들은 자신의 둔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러면은 성격이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일단 이게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타고난 거. 근데 이 타고난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방법론을 배우는 거고, 이 방법론을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방법론을 성격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요즘은 성격이라고 하니까 그냥 성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타고난 것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라 성격은 타고난다. 그리고 이 기질은 절대 못 바꾼다 이겁니다. 표현 방법은 바꿀 수 있어도 타고난 거는 바꾸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게 개성이거든요. 이 개성의 표현 방법은 바꿀 수 있겠지만 개성을 바꿀 수 있는, 기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얘기를 더 해본다면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길어지니까 그만하고요. 그래서 동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본성을 거역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로 태어난 이상 토끼처럼 행동할 수가 없고, 뭐 그 예를 들면 뭐 개미처럼 행동할 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간도 어떤 타고난 개성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가 정해져 있게 돼버려요. 개성이 좀 행복을 누리기 좋은 개성도 있고 아닌 개성도 있고, 뭐 동물도 보면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동물도 있고, 아니면은 잡아먹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누릴 수 있는 뭔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의 개성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한계가 정해져 있겠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물 안에서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정신력이 좋은 상태, 능력이 좋은 경우라면은 고상한 향유를 누릴 수 있고 그의 능력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신력이 좋지 못하면 그 고상한 향유를 못 누린다는 거죠. 평생 가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계치가 계속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또 연관될 수 있냐면 범죄자 문제. 범죄자는 그 사람의 개성이 범죄를 저지르기에 좀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문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유전적인 걸 떠나서 그냥 애초에 그 사람의 그 기질 자체가, 기질을 다루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 조금 그게 그 사회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범죄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영역이 또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개성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그 범죄자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방식이 사회적일 수 없다면 그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 그 범죄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계속 통제받고 억압받고 갇혀 지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은 좀 불행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이 사람도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는데 살려두는 게 맞느냐. 계속 사람들한테 범죄자 취급당하고 계속 기피 당하고 그 사람은 계속 싸우고 다니고 뭐 남을 괴롭히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처벌당하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형을 하는 게 맞다. 그 사람 자체도 힘들다, 사회도 힘들지만 그 사람도 자기의 인생이 너무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존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정해져 있고 계속해서 이제 삶이 힘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도 관련지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존재는 행복을 누리기에 최적화된 존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무 혜택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세계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개성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저로서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게 원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을 해볼 때 뭐 사회적이다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은 한 100% 사회적이고 어떤 사람은 50% 사회적이고 어떤 사람은 10% 사회적인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다 이거죠. 어떤 개성에 의해서, 개성과 개성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이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거고 이 사람은 반은 불행하고 반은 행복하겠죠. 이 사람은 거의 매번 불행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 좋게 태어났냐 안 좋게 태어났냐 이런 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불공평해지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좀 뭐 우리가 그런 걸 또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제한받고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도움을 줄 수가 없긴 하죠. 사회 자체가 이러니까.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태어난 존재일수록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좀 씁쓸해지긴 하죠. 누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은 좀 절망적, 비관적, 회의적, 염세적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닌데 또 노력하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기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이걸 정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만족하는 법을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기질도 파악하고 그 기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 가는 게 인생의 그 행로 중에, 인생의 과제 중에 그 좀 주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면 정신력의 한계가 협소하면 이거 했던 거네요. 정신력의 한계가 협소하면 그 행복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동물적인 행복과 즐거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몽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없죠. 계몽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계몽이 불가능하니까 염세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니까 허무해지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니체의 이제 영혼 회귀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그 불가능한 영역. 니체가 생각했잖아요. 내 그 동생과 여동생과 엄마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없어지더라도 다음에 또 다시 그런 존재가 태어날 거고 또 태어날 거고 와 인생 너무 인생 너무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내용 몇 가지 구절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좀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매끄럽게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또 준비도 좀 못했고 이럴 때는 그냥 니체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짧은 구절 놓고 얘기하면 되니까 퀴즈 내듯이. 보면 제가 좀 봤을 때 문장이 좀 복잡한 문장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퀴즈 내서 풀고 해석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만의 재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세 가지 구절 보면서 이런 구절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